정치 현상을 막 겪을 것이다.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기업가치가 2배 올라왔어요? 아니잖아. 남들 막 올라가는데 괴로움에 막 빠져가지고서 결국에는 인버스를 사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손절을 끊었어야죠. 오늘 주제는 바로 트레이더의 투자 편입니다. 저절로 실력이 많이 늘겠어요. 여기 좀 이렇게 출연진들 오면 자꾸 주식 얘기 들어보면은 저절로 여의도계의 주워 먹기. 주식 공부를 저절로 방송하면서 습득되는 재테크 고수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혹시 뭐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배당 나쁘지 않죠. 난 셀트리온은 난 매년 배당 투자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배당주 투자였나요? 배당 맨날 줘요. 이번에 주식 배당 작년에 5% 줬는데 이게 많이 줬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배당 전에 네. 셀트리온을 매년 한 번씩 사요. 12월 달에. 이게. 그 다음에 뭐 바로 팔긴 하지만 배당 받는 걸로. 근데 이렇게. 보통 배당주 투자할 때 이게 배당 전까지 오르잖아요. 그리고 배당 딱 주고 나면 배당 낙이잖아.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배당 낙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다른 주식들 보면 막 7%, 8% 고배당주 있잖아요. 그냥 7% 떨어지니까. 그런 주식들은 배당 전에 딱 팔아야 되나요? 그냥 복이죠. 그냥 어차피 그 갭은 배당으로 메꿔주긴 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 하는 거지만 나는 이왕이면 배당락 되는 게 너무 세게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저는 12월 달에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예. 복걸님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아무래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수분들은 제외하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돈을 버는 것 같으세요? 요즘 올해는 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올해 뭐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 전까지는 한 10% 10% 정도? 돈을 버는 사람 10% 미만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탐욕? 자기 능력치 이상으로 막 레버리지 쓰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것만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누가 나도 이런 방송에서 뭐 얼마를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돈을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나보다 못했던 주식인데 갑자기 누가 잘 번다고 막 그래.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러다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주식은. 누군가 부자가 됐다 해서 다만 저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부자를 했으면 참고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도 차근차근 해야지. 뭐야 하면서 자기도 한 번에 벌려고. 그러다 보면 망가지는 거지. 이게. 반대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좀 어떤 주변에 주식 고수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다르나요? 아니 걔들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진짜 보면은 옛날에 진짜 고생한 뭐 내 친구들 중에도 뭐 이런 데 나오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자기가 지금이야 근데 노하우가 있으니까 나처럼 뭐 그렇게 주식시장도 오래 보지도 않고 어떤 애는 뭐 아침 가고 오후만 볼 때도 있고 미국 하는 애들도 있는데 뭐 잠깐 보고 뭐 끄고 좀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막 6시간 다 봤겠죠. 나랑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를 자기가 설립을 했으니까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경험치와 노련미로 버티는 거죠. 그분들이 혹시 뭐 성격이라든가 뭐 재능적, 역량적으로 뭐 공통점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는 고통을 한번 나처럼 바쁜 애들이 좀 있어요. 좀 힘든 시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다. 결국엔 그때도 다랑 비슷하게 다 탐욕? 실력이 이만큼도 안 되는데 돈만 벌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그거죠. 이게 골프도 골프랑 운동도 골프는 안 쳐봤죠? 네, 안 쳐봤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올라가요. 이게 되게 좀 약간 주식과 비슷하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나도 주식이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렇게 된 거지. 꾸준하게. 지금은 트레이딩이 옛날처럼 빨리빨리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긴 하지만 노련미와 경험치가 쌓이니까 골프도 타이거 우즈도 나이가 있는데도 우승하고 막 이러잖아요. 유일하게 경험치로 버틸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노련미와. 보통 일반 스포츠들은 나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은퇴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주식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계신 고수분들은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고통이 있었고. 그러면 노력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보컬님처럼 될 수 있나요? 모든 게 다 노력해서 다 이병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쪽에서도 진짜 노력만 돼서 우리 김 작가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 운이 왔을 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자기만의 노하우도 자기가 좀 개발을 해야 되고 필살기 같은 것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주식이 영어 수학처럼 1 플러스 1은 2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도 저번에 경험치가 있지만 이건 쌍바닥 찍고 갈 거다 했는데 네. V자로 올라갔었잖아. 그쵸. 나도 예상 못한 거였거든요. 어. 주식시장은 예상을 좀 빗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주식 투자가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랑 수학이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정답이 있잖아요. 그건 정답이 없잖아. 2 플러스 4는 6.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적분을 해도 정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주식은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어떨 때는 보면 갑자기 옛날에 뭐 삼양라면이 갑자기 잘 팔릴 때가 있었어. 뭐 때문에 잘 팔렸었나? 이게 불닭볶음면인가 그랬을 때 그것도 선점을 딱 봐가지고 이것밖에 안 했네. 그런 것도 이제 시장을 보는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 해외 가니까 막 오리온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잘 팔려? 여행 갔을 때 다 깔려 있으면 오리온이나 한번 사볼까?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주식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삼립식품이라고 있었는데 네. 파리바게뜨 아시죠? 그 회사 주가 지금 얼마인지 꽤 올랐을걸요? 그 파리바게뜨 처음 런칭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삼립식품? SPC 상님인 거 아닌가요? SPC 3립으로 바뀌었네. 뭐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에 보면 얘가 10,000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4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파리바게뜨가 언제 설립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파리바게뜨 설립할 때만 해도 주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파리바게뜨가 어느 순간 막 성장하더니 주가가 막 끝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또 이게 방이 꺾인 파리바게뜨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결국엔 또 주가가 또 이게 그때는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보다 이제 오버벳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활 속에서도 파악해서 좀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남들이 옛날에 워렌 버핏이 IT 버블 때 그때 예를 들어서 테크 붙였던 회사들 막 주가 겁나 고공비양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혼자 코카콜라 사고 있었어요. 그 당시 IT 때. 결국엔 근데 닷컴 버블 꺼지고 그게 또 많이 올랐잖아요. 뭐 맥도날드 막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다시 IT 쪽으로 결국엔 다시 오긴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너무 빨랐던 거야. 그 시장이. 20년 전에 IT는. 근데 지금은 다시 IT 시장으로 좀 돌아온 거죠. 뭐 구글, 애플 뭐 그런 거 보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나도 정답이 아닌 거고 주식은. 정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 주식이 100%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 나 예측은 못해요. 오콜님도 예측 절대 할 수 없다. 예측은 못하지만 다만 확률상으로 이게 내일 오를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회사는 또 올 수 있는 게 내가 분석했는데 근데도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손절매를 해야 될 건가 추매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잘 자기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주식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절대 못 벌어. 반대로 가야 해. 그렇죠. 남들이 리스크 있을 때 테슬라 남들이 겉들어 보지도 않을 때 지금은 포드 시가총액을 훨씬 더 넘어가지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10이 아닐걸요? 그러니까 S&P 500인가 뭐 그게도 편입됐잖아요. 네. 그때 시절에 테슬라 안 사잖아. 무시됐을 때. 근데 어느 정도 포트는 좀 전기차니까 미래 각각나니까 좀 투입은 할 수 있었잖아요. 따지고 오면. 네. 그냥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샀던 사람 그렇게 위기 속에 그때 샀던 사람들이 진짜 돈 벌었겠죠. 저도 물론 올해 제가 초에 샀는데 테슬라 300 한 30, 40% 봤는데 이전에 사신 분은 그거 막 대체 얼마나 번 거야? 10달러 이러지 않았나? 5달러 막?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해외 주식을 보진 않아서 네. 그런 거 보면 남들 좀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 좀 우량한 회사가 단기적인 악재 있거든요. 갑자기 뭐 경영권 때문에 뭐 잘못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뭐 좀 무슨 저 기술을 했는데 좀
배터리 폭파 뭐 돼가지고 그럴 때 주가 출렁거리잖아요 이때. 그럴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기업에 어차피 그 상품을 개발하는 거는 그런 오점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악재로 떨어졌을 때 그때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순간적인 악재들 그때 이제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지금 어쨌든 올해 주식 동학개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잖아요. 이분들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된다 하셨는데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에 유튜브도 좋잖아요. 예를 들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부터 네. 회사에 특히 분기 보고서 같은 데 들어가면 여기 한번 들어가 줄게요. 아, 좋습니다. 기업 정보. 금강원 공시 들어가면 삼성전자로 볼까요? 삼성전자. 그래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네, 삼성전자로. 분기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네. 이게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여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캐치를 해야 돼요. 여기 뭐 대표이사가 누군지, 회사의 개요 이런 거 싹 한번 읽어보시고 네. 뭘 만드는지 예를 들어 뭐 또 삼성전자 뭐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뭐 LCD 패널 모터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누구나 아는 회사니까 그렇다 쳐도 모르는 회사들 보면 이걸 뭐 만드는지도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야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뭐 회사의 영역 같은 경우 대략 이렇게 한번 싹 살펴보고 특히 이 자본금 변동상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얘네는 자본금 변동상이 없잖아. 회사가 좋으니까. 그렇죠. BW 발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 네. 사채를, 네. 전환사채. 네. 그게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은 안 좋은 좋은 회사는 거죠.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개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는데 끝없이 막 전환사채 막 무지하게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좀 조심하시고,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의 총수 이런 거 뭐 배당 나오는지 이렇게 배당 같은 거. 지금 단기에 지금 우선주의 2.1% 배당했네요, 얘네. 삼성전자. 아, 이게 왜 점점점 줄어? 4.7에서.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거 봐가지고, 진짜 막 재무제표 보기 싫은 사람들은 뭐만 보면 되네. 자산 총계 보고, 자산이 얼마 있나. 그래서 부채 총계. 얘는 부채가 없잖아요, 지금. 얘네가 자본금이 얘네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조, 370조인데, 뭐 부채는 지금 100조 정도니까 총 자산이 일단 자본 총계가 270조. 네, 270. 얘네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300주 정도 되지 그죠? 않나요? 그러니까 PBR로 따져도 뭐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네, 이게.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계속 늦는지 이런 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일단 난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자기가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이 없다면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 어디에 투자를 해서 잠깐 벌었어. 예를 들어 이번에 넥마블이 방탄에 투자해가지고 BTS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업이익에 자기가 보된 업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 김 작가님이 유튜브나 작가가 본업이면 본업에서 버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재테크로 주식에서 번 거는 일회성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 영업이익은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영업이익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막 왜냐면 뭐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막 보는 거 되게 어렵죠.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더 심하게 하면 뭐 매출채권 재건해서 이런 거 유튜브나 다 나와가지고 보는 법 가르쳐 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보시고 여기 뭐 감사 의견은 필요 없고 이렇게 주주에 관한 사항 이거 확실히 중요하고 이거 주주들이 누가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대주주가 누군지 그렇죠. 그런 거고 뭐 임원 뭐 이거는 뭐 좀 볼 때 어느 누가 이 대표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나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열회사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삼성물산의 지분이 삼성전자가 5%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관계사들 이런 것들 특히 코스닥 이런 데들은 그거 되게 중요해요. 보면 오늘 이번에 위지트가 올라간 이유가 위지트가 여기 뭐 상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 2방 나왔잖아요. 이게 보면 7만원에서 위지트 막 거래대금도 막 여기 막 1억주 넘게 터지면서 얘네가 보면 기업 정보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분기 보고서 보시면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 계열회사 얘네가 여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보세요. 파워넷도 33% 상장사 핌스도 여기 12% 갖고 있고 얘네가 뭐 비트코인 관련 회사 뭐 어디 들어있어가지고 이 상장사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이건가 보다. 이게 T 사이언스 TP 이름 바뀌었나 보다. 내가 코인에 살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여기 지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지분 부각으로 코인이 오르니까 얘네도 오르고 코인 이번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 코인이. 그래가지고 얘네도 보면 그것 때문에 오른 거로 나왔을 거고요. 이게 봐봐요. 특징주 해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계열회사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미리 좀 선취매를 할 수도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오르면은. 그러면 기업에 대한 거를 심심할 때마다 항상 자기가 단기 매매를 하든 중장기 매매를 투자를 하든 분기 보고서 와서 그냥 금강홍시 들어가가지고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만 꾸준하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유튜브나 네이버 지식 검색하면 다 나와 있거든. 그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 알아야지 기업가치 얘가 전기전자로 들어가는지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뭐 바이오라든지 섹터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섹터 파악하고 와 장이 좋긴 해요 지금 이게. 장이 좋다. 10월달에 이번에 좀 많이 코스닥 보니까 좀 10월달에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뭐야 한 850에서 한 750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다시 이게 딱 올리는 거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진짜 많긴 많은 것 같다. 많긴 많다. 제가 굉장히 하나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1400에서 2553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그 인터뷰 촬영을 한 1월달부터 2월달부터 거의 주식 관련된 걸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 시점에도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여기 때 이렇게 급락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없죠. 이때 급락할 거라 예측한 사람도 당연히 없고, 왜냐면 코로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니까. 근데 여기 올라갈 때도 출연하신 굉장히 많은 다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현상을 막 겪을 것이다.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처음 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냐면 기업 가치가 보세요. 여기서 1400에서 거의 따버렸는데 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씩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기업 가치가. 그렇죠.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2배 올라갔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보통 수학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영어 성적이 올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인 거예요. 거의 약간. 그렇게 학정적인 건데 주식은 약간 학정적인 게 아닌 게 전문가분들이 말해주지만 전문가조차 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변화하는 거죠. 여기로 왔을 때 이건 틀리네? 그러면 포지션 빨리 상향 배팅이구나.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괜히 역배열 배팅, 인버스 배팅하는 사람들은 힘든 고통의 나라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르니까 인버스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많았죠. 남들 막 올라가는데 괴로움에 막 빠져가지고서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인버스를 사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손절을 끊었어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외인들까지 같이 가세를 해버리니까 돈의 힘으로 올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있는데